이야기 잘 아시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어떤 분이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윤관석과 20인의 도둑. 거기 보면은 동굴에 가갖고 도둑들이 쌓아놓은 보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꺼내오는데 열려라 참깨 그럼 동굴 문이 열리잖아요. 받은 사람들의 명단 열려라 참깨. 그 열려라 참깨의 주문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제 그 19명 명단 곧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더불어민주당 3, 3, 5 모이면은 이젠 이재명 관심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8월 위기설 속에 지금 그 태풍 속에 휘말려 가지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 동아줄 잡으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19명 명단 이걸 어떤 계기로든 이제 깔 경우에 공개를 해버릴 경우에 나머지 9명까지 포함해서 그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였던 10명 이름은 이미 나와 있고 9명 플러스해서 완성된 19명 명단 윤관석의 입에서 나올지 윤관석 변호인의 입에서 나올지 검찰에서 취재가 될지 법원? 뭐 여기 19명 명단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정근도 알고 있고요. 강내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서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박용수라는 그 저 연결고리 했다는 이재명과 송영길 연결고리 했다는 송영길 보좌관 그 사람도 알고 있고 지금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19명 명단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기둥부터 흔들려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8월 대위기설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그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여름 북반구는 한여름이지만 남반구는 왜 겨울이지 않습니까? 뭐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데는 겨울이거든요. 지금 8월이. 그래서 목도리 두르고 다니고 오버코트 입고 다니는 게 지금 그쪽인데 지금 남반구가 30도가 넘는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상기후로 8월인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으스스한 데가 민주당 사입니다. 20명 이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웃음기가 얼굴에 싹 가셨더라고요. 으스스. 이재명이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가 그런 기획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재명이 몰려오고 있는 삼각파도, 삼각 리스크. 원래는 파도는 한 겹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그 이 해안선하고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삼각 파도는 뭐냐?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파도가 양쪽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파도하고 해안선하고 세 군데가 딱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삼각 파도를 피라미드형 파도라고도 합니다. 파괴력이 그냥 파도에 비해서 3배, 4배 이렇게 되는 것이 삼각파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 어디? 백현동하고 대북송금. 이게 첫 번째. 검찰이 곧 소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자들 다 모아놓고 중앙지검 관계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하겠다. 지금 일정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백현동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 4단계 점프. 보통 시행사에서 이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4단계 점프하려면 5, 4, 2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잘 풀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1년 이내에 4단계 점프는 이 저 시행사 그쪽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냐 3글자로 말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김인섭.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백현동 시행사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자 이 사람이 성남시청에 가서 몇 사람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그러는 것 같더니 4단계 점프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발부. 자, 준 두 가지. 상가를 지어도 되고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자,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당군 일에 이러한 인허가는 없었다. 김인섭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이재명이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내가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전현석 대표가 가령 저 성남시장 후보다.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발생하느냐? 제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100일 동안 밤잠 안 자고 뛴 결과 당신이 성남시장 됐잖아. 내가 채권자고 성남시장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채권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빚 받으러 가는 거죠. 이재명 시장님, 지난 선거 잊지 않으셨겠죠? 제가 조그만 민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제가 아는 동생들이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토지 용도가 이게 묶여 있네. 이것만 살짝 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 그 시행사들이 얻어간 이익이 3천억. 그리고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는 돈이 200억.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200억 중에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그 성남시 의결권자가 누구냐? 이재명이거든요. 성남시 내부에 있는 땅에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0억 중에 절반 받기로 한 거 맞아? 뇌물은 받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죄입니다. 이게 3자 뇌물죄가 이재명한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대줬다는 대북 송금. 김성태는 기회만 오면은 이재명 그렇게 놀지 말라고 사람이 째째하게 내가 당신을 보고 800만 달러를 북한 애들한테 줬지 내가 누구 보고 줬겠어? 내가 이화영 보고 줬겠어? 아닌 말로 당신이 대선 후보여서 혹시라도 당신이 대통령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하니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나의 대북 사업도 꽃길을 걷게 되겠거니 그 기대감으로 준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이게 이제 김성태가 요즘 이재명한테 날리고 있는 직격탄입니다. 아니 거기다 나를 노상강도라고 그래? 그런 저급한 말을 쓰다니. 저급한 말을 썼다는 말은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한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입장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급한 말. 나를 어떻게 노상강도라고 그래? 나는 쌍방울 그룹의 기업 회장이야. 회장. 내가 젊었을 때 잠시 이걸 썼는지 몰라도 지금은 회장이라고. 쌍방울 그룹 회장. 내 밑에 사장이 몇 명인 줄 알아? 나보고 노상강도라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나는 쌍방울 그룹에 다시 돌아가서 어엿한 회장님이 다시 될 사람이야. 이게 이재명한테 몰려오고 있는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는 동봉투 살포 사건. 동봉투 살포에 수명 명단이 나오고 송영길의 죗값이 또 드러나고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이건 민주당 기둥부터 흔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도가 이재명이 임명해서 앉혀놓은 김은경의 입 혁신위원회. 김은경이 혁신위원회 이래경인가 한 사람 시켰더니 그 사람이 천하남 자작극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이래경 물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은경을 앉혀놨더니 한국 외대 법학과 교수 앉혀놨더니 이 사람이 앉자마자 입만 열면은
설화가 빚어지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세력화하면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왜 건드리냐고요. 그렇잖아도 친명계와 비명계가 앙앙불락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탁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분들은 의원님들이에요.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일개 대학 선생이고, 그런데 초선 의원들을 마치 저 밑에 동생들 보듯이 초선들이어서 그런지 말이야 소통이 안 되더라고. 감히 혁신위원장이 밥 먹자고 모이자고 그러는데 출석률이 절반이 안 돼.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이더구만.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 입학생들은 학력이 저하되던데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아. 코로나 때 배지단 사람들은 어떤지 소통이 안 돼. 이랬다가 또 이제 초선 의원한테 문매를 맞고 김은경. 그러더니 결국은 미래가 짧은 어르신들을 뭐 투표권을 제한해야 되겠다고 말한 뭐 그 둘째 아들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해가지고 지금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의 면모를 일신을 해서 그 당이 새로 점프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게 혁신위원회인데 날개를 달아주기는커녕 당 발목에다가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저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김은경이 혁신위원회인 겁니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망조위원회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한테 삼각파도, 8월 달에 으스스하게 떨리게 만드는 삼각파도. 백현동 대북송금 첫 번째 사법 리스크, 두 번째 돈봉투, 세 번째 김은경의 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8월 대위기설입니다. 두 사람, 윤관석은 구속, 이성만은 불구속.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윤관석은 저는 절대 돈봉투 만일 일도 없이요. 돈봉투 몰라요. 이러면 구속. 제가 영장실질심사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뭐 거시기 하지만 아마도 이성만 의원은 판사 앞에서 일정 정도 인정할 건 인정했을 겁니다. 자기 혐의 사실 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인정할 것을 딱 인정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자유로운 몸으로 있어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구 입을 맞추거나 이 기왕에 있던 증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리거나 휴대폰을 바꿔버리거나 컴퓨터를 망치로 깨 부셔버리거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하세요. 당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내가 아니라 본 재판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이제 이런 거고. 윤관석은 펄쩍 뛰는 거죠. 판사 앞에서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안 되겠네. 이 사람 태도로 보건데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보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200쪽 가까운 거를 다 봤는데 말이야.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해 보이는데 저렇게 펄쩍 뛰는 저 사람은 가만 자유로운 몸으로 놔두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 분명히 다 지워버리고 부셔버리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치소에 집어 넣어놔야 되겠다. 신체를 구금해야 되겠다.